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 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TV나 인터넷 매체에서 갑질로 고생한 분들 이야기를 가끔 전해 듣곤 합니다. 아파트 분여회에 찍힌 경비원이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고 하도급 업체 사장이 대금을 받으려면 거래처 직원에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한다는 이야기. 매장은 납품업체에 행사비를 떠넘기고 고객은 콜센터 직원에게 욕을 퍼붓고 논문 심사권이 있는 교수가 학생을 부려먹는다는 이야기들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달라지고 있다곤 해도 어딘가에는 여전히 눈치 보느라 야근하고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존재하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한 갑질 이야기인데도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화를 내고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주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이 갑질을 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매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다. 잘해보자고 했던 일들이 이렇게까지 인생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어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프기만 합니다. 일주일 전에 노동조합이 보직 해임을 요구하기 전까지 이분은 누가 봐도 앞날이 창창한 보직자였습니다. 지난 3년간 야근을 안 한 날을 손에 꼽을 정도였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물론 혼자 노력해서 된 일은 아니고 부서원들이 협력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수년간 야근을 강요하고 휴가를 못 가게 한 데다 갓 결혼한 직원에게는 함께 일하는 동안에는 임신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노동조합에서 이분을 인권 침해 상사로 지적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강요는 아니었죠. 같은 여성으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지금은 바쁘니까 임신은 나중에 하면 어떠냐고 회식 때 웃으면서 말했고, 멀리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회사 숙소를 이용하면 저녁도 해결되고 편하다고 이야기해 준 것 뿐이거든요. 또 너무 중요한 행사를 담당한 직원이 외조모상을 당했길래 3일 휴가를 쓰겠다는 걸 조금만 줄이면 어떠냐고 물어만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몇 마디가 이분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부서원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명예는 바닥이고 미래는 없고, 그래서 심각하게 퇴사를 고민하다가도 그동안 노력하며 고생한 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할 수밖에요. 자, 갑질은 갑이 을에게,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부당행위입니다. 약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인격적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자신이 갑질을 당했다는 건 잘 알아차리면서도 갑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조사를 보면 직장인의 90%가 갑질을 당해봤다고 응답한 반면 갑질을 해봤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33% 뿐이었어요. 한 명이 여러 명에게 갑질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갑질을 하고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갑질은 권위주의의 유산입니다. 권위를 내세우거나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를 권위주의라고 하는데요.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남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강제로 시켜서라도 따르게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약자는 강자에게 종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강자는 야심차고 교만하고 약자를 비난하고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약자는 비겁하고 비굴하고 강자에게 아첨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는 왜 갑질이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앞잡이라는 특권층을 만들어 서민과의 소통을 끊어놓았던 일제강점기를 거쳤습니다. 광복 후에도 명령과 복종을 중시하는 강력한 권위주의인 군대 문화가 이어졌고요. 그 후로는 비리와 부정부패로 국가의 권위가 떨어지고 계속되는 청년 실업에 가정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권위주의에 매달리게 된 면이 있습니다.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르다는 것은 아시나요? 권위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권위가 권위주의가 되는 순간 강자와 약자, 불평등과 비합리성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 상사가 되어버린 사연자에게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을 살펴볼까요? 첫째,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다스릴 수 있지만 한번 입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말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무심코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죠. 그러니 신중하게 골라서 말해야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줄이는 것이 좋아요. 논어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말을 화려하게 하는 자는 진실성이 없다. 말은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 둘째,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갑질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가 당했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게 무슨 갑질이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 있다면 아무리 가볍게 말한들 그 위치 때문에 을에게는 한없이 무겁고 심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갑의 분노보다 을의 분노가, 갑의 억울함보단 을의 억울함이, 갑의 슬픔보다 을의 슬픔이 더 클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셋째, 시대 정신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죠. 과거에는 당연하게 넘어갔던 일도 이제는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 산업시대는 권위주의와 수직적인 조직이 특징이었어요. 지배하고 종속되는 관계였고 상사에게 해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식 정보 시대는 자유주의와 수평적인 조직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관계이고 부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이러한 시대 정신을 잘 읽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하는 리더는 팀원들과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강자와 약자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이 강자가 되고 약한 사람은 약자가 되죠. 이는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영원한 갑도 없고 영원한 을도 없습니다. 을이었던 시절을 지나 갑의 자리에 올라선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어떨까요? 혹시 성공하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있진 않나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사람은 주변에 없습니까? 살아보니 그 나이 때는 다 그 나이에 맞는 애환이 있고 그 직급에는 그 직급에 맞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다는 것도요. 갑과 을이라는 위치 때문에 갑이 던진 가벼운 말이 무거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갑이 베푸는 작은 사랑이 을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살피고 배려하고 돌봐주면서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